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토리텔링 이상욱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론 시간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든 아니면 서사학이든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 구조를 이해해 왔던가, 또 심리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또 그걸 갖고서 어떤 얘기까지 했는가, 좀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개념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안 다가오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 내용도 그렇고 이번 시간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 들어가면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단순히 방법만 배우면은 전체 그림을 못 그리거나 또는 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해하고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은 수업 중에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도 이런 기본 컨셉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서는 왜 캐릭터는 이래야 되는지를 얘기하려면 오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수업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같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또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이렇게 세상은 양쪽의 극단으로 좀 이해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요, 밝음과 어두움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색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요, 학문적으로도 이양 대립이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밝음을 보려면요,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을 보려면 밝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대립적으로 보는 방법도 굉장히 뭔가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중간을 생각해야 돼요. 밝음과 어둠 사이에 중간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잘 혼합시키는 게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컨셉 두 개를 제시하는데 그 제시된 컨셉들의 중간 단계들 어떻게 설키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에 적용되는지를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리얼리티와 판타지.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허구냐,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두 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야, 막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가 뭔데?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데?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를 뭔가 찾아요. 실제로 어떤 진실, 사실, 가짜냐 진짜냐 갖고 그런 되게 민감해요. 하다못해 유튜버들이 먹방할 때 제대로 먹는 거냐, 뒤로 흘리는 거 아니야, 빼내는 거 아니야, 편집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민족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마술 쇼를 보여주면 그 목소 와 재밌다 하지 않고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속이나, 저 분명히 저기서 뭐 한 것 같은데, 이런 자세를 갖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영상이라는 거 매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실을 보여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가짜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또 우리가 뭔가 속담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든 뭐든 우리가 영상 매체라는 것들이 보여주면 그건 진짜라고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영상 얘기를 할 때 리얼리티는 하나의 기준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직접 보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인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카메라를 촬영법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더 부각돼서 보일 수도 있고 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과 촬영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 사진에 리얼리티로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 매체에서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리얼리티가 꼭 필수적이냐 아니면 그게 가짜라고 해서 뭐 잘못된 거냐 이 기준은 또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영상에서 리얼리티는 어떻게 본다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상의 시작은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에서 과연 진짜로 원하는 거는 진실이냐 아니면은 허구 가짜냐라는 질문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둘 다 원하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영화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를 직접 가보질 못하니까 전쟁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국에서는 유명한 영화 감독들을 또 촬영 감독들을 데려다가 진짜 전장에 보내서 그 장면을 찍어다가요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미국에서는 진짜 나치가 나쁜 놈이고 우리 전쟁을 나간 군인들이 고생하는구나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지원도 많이 하고 애국심도 갖고 그랬다고 하죠. 또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저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자, 이런 뭐 포스터로 나온 두 가지 영화 같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화도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요. 완전히 허구를 그리는 영화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SF나 애니메이션들이죠. 있지 않은 모습들을 그려서 상상하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상은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속성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진실을 원하는 에너지도 있고요. 또 완전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TV도 그래요. TV 프로그램에서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기반으로 해요. 거기서는 진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고 믿지도 않고 또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당연히 손상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TV를 보는 우리 한국이 그렇죠. 9시 뉴스 끝나면 드라마죠. 사람들의 마음이 정반대로 바꾸기를 원하나 봐요. 허구를 완전히 판타지를 다루는 프로그램 유형 드라마를 사람들은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는 그 방송국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그 경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TV 드라마들이 방송국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요, TV든 영화든 진짜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허구를 가짜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의 경향도 그래요.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진짜 사건을 다루는데 중간중간에 드라마 같이 가짜로 대여기해서 찍기도 하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도요. 그냥 뭐 가짜로 완전히 코미디 쇼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연예인들을 뭐 같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미를 찾는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현대의 경향은 예전에는 그렇게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두 개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눴다면요. 최근의 경향은 이렇게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좀 혼용해서 쓰거나 관객들도 요구하는 것들이 리얼리티 속에서 판타지를 원하고 판타지 속에서도 진실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들은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 또는 드라마, 영화, 물론 극영화,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일반적인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요, 실은 진실도 원하고 허구도 원해요. 진실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들,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들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야, 저게 말이 돼?
야, 저기서 제가 쟤를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 야, 저기서 총을 쐈는데, 야, 총이, 뭐, 총을 쏘는데, 뭐, 그 안에, 저기, 뭐, 한 1000발씩 나가냐? 쏘면 다 맞아? 예, 뭐, 특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게임에서나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 군대 가서 총 쏴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와 더럽게 안 맞음과 예, 그런 거에 진짜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팍 쏘면 다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실은 안 믿게 되죠. 그런 거 하면은 또 CG 같은 거 했는데 조금만 어색해도 실은 사람들은 야 저거 너무 CG 티나 그러죠. 진짜 같은 걸 원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CG는 가짜란 걸 알면서도. 그래서 실은 사람들은요, 이야기 속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를 가짜로 찾고요.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현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야기가 가진 힘은요, 실은 이 진실과 허구를 사람들이 계속 이것과 저것을 같이 원하는 마음을 가장 잘 자극하는 중간적인 형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음으로써도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투사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경험해요. 진짜인 것 같이. 그래서 실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실을 다뤄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면 안 되고 사실 그대로를 옮겨오는 것도 안 돼요. 더 이야기 같게 사실을 재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쪽이든 특히 문학 쪽에서는요, 이런 혼재되어 있는 그 상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점점 요 시대가 하이퍼 리얼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예를 들었듯이 군대에서 총소리 나는 그 총소리를 게임에서 듣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귀가 너무 아파서. 반대로 그 대표적인 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총 쏘면 찰랑 찰랑 찰랑하는 탄피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실제로 그거 전혀 안 들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게임이나 영화에서 넣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이 오히려 리얼한 것보다 더 리얼한 하이퍼 리얼을 찾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그 문학 쪽에서 재밌는 현상인데 매지컬 리얼리즘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막 그리는 거는 마술적인 뭐 판타지 소설을 그리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야기의 어떤 강점, 매력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바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매지컬 리얼리즘, 매직 리얼리즘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보고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술적 사실주의, 마술적 사실주의, 그래서 마르케스나 이런 소설가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의 이양 대립의 사례를 한번 보죠. 아이디어냐, 스토리텔링이냐. 이거는 실제로 창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이야기를 만들 때 아이디어가 좋은 이야기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정말 새로움이 주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나리오를 쓸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단계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셔야 돼요. 좋은 소재, 새롭고 참신한 어떤 소재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작가들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새로운 출연진도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형식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더라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외국 애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하는 게임인데 우리랑 다른 거예요. 미국 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탕 달고나 뽀개는 거 이런 거 되게 애들한테 참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거하고 돈하고 생명의 같이 관련되어 있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새로움이 주는 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스토리는요, 이런 참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좋은 자극을 줘야 되고 기존의 식상함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가 정말 힘들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순수하게 새로운 아이디어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의 그런 장르도요, 실은 그 전에 있었던 장르의 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로얄 시리즈라고 그러죠. 실제로 영화 중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 영화. 한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투입돼서 살아남는,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아남는 듯한 이런 것들은 실은 게임에서도 배틀로얄 장르는 이제 뻔히 흔하죠. 뭐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그 전에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1대1로 두 팀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 살아남는 류의 아이디어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실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디어에다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게임이란 걸 결합시키거나 또는 약간 변형, 비꼬는 거죠. 이 안에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살아남아 있더라 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하죠. 어떤 형식을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는 방식으로 실은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걸 잘 꿰어내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죠. 박찬욱 감독의. 우리나라 영화로는 뭐 상도 받았어요. 깐느에서 이제 최고 그랑프리도 받았고요. 깐느는 이제 세계 3대 영화제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3대 영화제. 예. 여기에 아카데미는 안 들어가요. 아카데미는 정말 미국 로컬 영화일 뿐입니다. 로컬 영화제일 뿐이에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3대 영화제는 이제 깐느, 베를린,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 3개인데 다 유럽 영화제긴 하지만 거기서 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이 스토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스토리는 있어요. 일본 만화 올드보이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작을 읽어봤을 때 올드보이 원작 진짜 별로 재미없어요. 괜히 스토리만 들리고 어떤 메가리가 없어. 그런데 영화가 훨씬 잘 만들었어요. 설국열차도 그래요. 설국열차도 원래 그래픽 노블, 프랑스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만화책이죠, 일종의. 근데 그거를 영화로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즉 좋은 아이디어도요, 좋은 스토리텔링과 결합돼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의 기술과 결합돼서 잘 만들어졌을 때 좋은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무조건 좋다? 아이디어가 무조건 새로워야 된다는 또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스토리텔링이 좋지 않고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토리텔링은 기술이고 법칙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과 학습에 따라서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재능 플러스 열정이 있어야지만 좋은 최종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가 교재로 삼기로 한 비주얼 스토리텔링에서도요, 재능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변형하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기술이 없이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좋은 스토리텔링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스토리텔링이 나쁘면은 결과물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아이디어가 나쁘고 스토리텔링만 좋으면 이게 과연 좋은 영화가 될까요? 좋은 영상이 될까요? 좋은 영상 콘텐츠가 될까요? 즉 같은 칼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날카롭고 좋은 칼인데 이거를 좋은 목적에서 쓰면 의사의 칼이 되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이 쓰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흔한 비유죠. 스토리텔링도 그런 거예요. 스토리텔링도 어마어마하게 예리하고 능력 있는 칼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영상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소설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이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 악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선입견을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시안걸 동양 여자에 대한 선입견들을 만든 이 대표적인 그런 짤 밈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여러분 자신인 동양 성의 이미지가요.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요. 이렇게 미국에선 또는 세계에선 또는 이야기의 거리에서는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픽사가 생각하는 아시아인, 눈이 짝재지고 뭔가 슬림하고 그리고 뭔가 도도하면서 날카로울 것 같은 여인, 그런 거 하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얘기하는 아시안걸은 무술을 잘 쓰고 왠지 막 날렵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고요. 그런 거 하면 블리자드, 오버워치에서 생각하는 아시안걸은 뭔가 디지털에 능하고 막 기술이 좋고 막 빠릿빠릿하고 힘은 약하고, 또는 인터넷에서 하는 거는 수많은 포샵과 뭐 인스타 필터와 뭐 촬영 어플과 이런 걸로 그려진 모습.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정말 나약한 존재일 거다라고 자조적인 섞인 그런 짤방을 미국에 있는 아시아 여성들이 좀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잘 쓰는 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은 외면하고 이렇게 왜곡해서 그린다라고 하면은, 또 그 이야기의 힘을 너무나 잘 써서 저런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면은 우리 모습과 현실과 너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왜곡돼 있고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방식, 이야기의 그런 기술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이야기를 잘 이용해서 만든 영화들이 나치나 아니면은 좀 폭력적인 정권들이나 독재자들이 그 국민들을 속이고 더 악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준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만들어져야 되는 좋은 스토리는요, 진실과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재미있고 효과적인 기술로 결합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허구와 현실이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공존하듯이 우리 좋은 이야기는요,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 현실성과 좋은 이야기 기술이 잘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면서도 아이디어고요, 재능이 필요하면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이야기, 즉 양극단이 아닌 양극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재미있는 예술품이자 상품성 있는 창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길로만 갈 수 없어요.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변칙을 배우기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작자와 관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창작자와 관객,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시간이 다 돼가네요. 다음 파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파일에 이어서 창작자와 관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술 취하는 내 차 너는 럭비건 외제차를 마차를 I don't really need to know 운전대는 비틀비틀즈를 틀어 하늘은 하늘답게 하늘색을 풀어 랜덤하게 구름도 덧댔어 인생을 그리드가 없이 살았지 고등학교 때 손대서 포토샵에서 내 돈을 손때 묻었지 딱히 고민이랄 건 지금의 내 위치라기보다는 오늘을 길에 있는 내 창의 GPS 난 언제나 심심했지 언제나 기대와 비대칭 만족은 여행객처럼 나를 떠나곤 했으니 그래도 잡았니 따뜻한 내 스웨터 스타피 예쁜 옷차림으로 스웨터는 왔어 오늘 날씨
영화 쏘나 봤어 블랙버스터 오늘 뭐 마실까 블랙버스터처럼 돈 쏜다 스웨드는